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의 운명의 심판일,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삼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금 위기가 닥칠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하는 삼성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은 삼성 실적 분석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탑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적 이야기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뭐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말씀드린 건데 4분기 실적이 원래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영업이익을 한 10조 정도 생각했습니다. 전사적인 삼성 영업이익 10조 정도 생각했다가 잠정 실적이 가까워지면서는 이제 7조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게 생각이 넣고 실제 발표도 7조 전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본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있는 DS 실적을 봤을 때 그 무려 이제 2조 9천억이라는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실적이 내는데 결국 DS 부분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윗단의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매출이고 아래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이제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매출조차도 매출은 좀 이렇게 올라간 것듯이 보이지만 이 매출을 만약에 우리가 원화 베이스가 아니고 달러 베이스로, 삼성전자 대부분 수출을 하니까요. 수출하는 달러 베이스로 이걸 갖다 바꿔서 본다면 사실은 매출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외형도 안 좋아지고 그 실제적인 그 영업이익이나 이쪽에서도 안 좋은 것을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떨어지면서 5만 1,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를 부양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받쳐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실적단에서 보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거 이것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전사적인 영업이 10조에서 이제 7조로 왔다가 결국 6.5조로 내려앉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범용 반도체가 그 계속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범용 반도체 안 좋은 것은 수요가 생각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요를 얘기하면은 이미 벌써 가물가물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 봉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광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계가 위축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IT도 안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 코로나 풀렸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IT 부분, 뭐 모바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 얘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수요가 좀 풀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 중국 메모리 기업이 만드는 그 반도체가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 7월 대비 한 5개월 만에 그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해당 분야에 다 1위 기업인데 시장점 1위 기업이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나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DS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안 좋아졌고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DS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의 61% 차지했는데 이번 4분기를 보면은 DS 부분 비중이 줄어가지고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삼성전자 DS 부분이 제대로 잘 됐다면 범위반도 잘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그 외부에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걸 만들어지는 파운드리 부분이 정상화됐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정확한 재무제표가 이제 그 2월 15일쯤에 사업보고서 나올 때 이제 파악이 되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한 2조 정도 적자를 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만 없었으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10조 아니면 적어도 7조 정도는 냈을 것이라 보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0조에 못 미치는 그래서 어닝 쇼크를 줬고 어닝 쇼크가 사실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HBM으로 활로를 뚫어야지 주가가 오를 텐데 반등할 텐데 이런 생각을 드는데 사실 공시 전에 뭐 호재성 이슈는 있었습니다.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이 됐다라는 해외 외신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주가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범용 반도체 안 팔리면은 HBM 고부가가치 반도체 잘 팔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실제로 입증하고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지만 설 연휴 맞아가지고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뭐 개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5천만 원씩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다. 참 이렇게 부러운 어떤 뉴스를 삼성전자 직원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럼 결국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되는데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고부가가치는 이제 납품에 실패하고 중저가에 있어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짚어볼 그 사안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번에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도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무엇을 납품 못했냐? H100이라는 고부가가치를 H100에 해당하는 짝이 된 HBM을 납품을 못한 것이지 H100 고부가가치에 엄청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H100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출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H100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바이든 정부랑 협상을 해서 H100보다는 이제 능력이 떨어진 그리고 가격도 아직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H800이라는 것을 중국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보니까 H800도 좀 안 좋을 것 같아. 야, 우리가 H100을 갖고 중국이 이제 AI로 갖다가 올라서는 걸 막아야 되는데 H800 갖고 올라설 수 있잖아. 그 중간에만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H800 대신에 H21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H100 최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도매로 살 때는 3만 달러, 그다음에 소매로 살 때는 9만 달러짜리. 9만 달러면 지금 환율 치면 1억 훨씬 넘죠. 네. 이런 칩은 이제 해당하는 H100에 납품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저가에 해당하는 H800이라든지 이번에 딥시크가 스스로 밝힌 그 보고서 보면은 H800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H800에 대한 HBM은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제 그것만 차단하니까 H20에 대한 HBM은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선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실적을 갖다가 발표하기 직전에도 외신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에 납품하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별 주가 영향을 못 미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실제 납품을 못했다는 것 주장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H100보다 몇 단계 낮은 H20에 납품을 해봐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 들으신 분들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장 고부가치 H100에 짝이 된 HBM은 삼성전자가 2년 동안 납품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5년도에도 어려울 거라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다. 근데 그럼 어디에 납품했느냐? H20에 납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양이고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도 다르잖아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는 항상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양산을 본격화할 것이다.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와닿아서 그렇죠. 양치기 3전 이런 얘기도 좀 안 좋은 소리로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올해도 고사양 쪽 납품은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 좀 걱정은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양치기라는 그 오명을 받았은 건 삼성전자 스스로 자초했는데요. 예를 들면 7월, 9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가장 강력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10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그때 UBS에서 먼저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 하기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고부가치 납품을 한다라고 이제 UBS가 먼저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 시장에서 그때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틀 뒤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UBS의 리포트가 맞았다면 먼저 자기들의 개요를 설명할 때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설명을 밝히지 않을지라도 북미의 중요한 고객사에다가 중요한 이제 퀄 테스트에 의미가 있었다,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UBS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당시 이틀 전에 그 삼성전자 납품을 했다라고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야, 너네 엔비디아 납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아까 좀 전에 그 앵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요한 고객사의 유의미한 퀄리파잉 테스트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진짜란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사실은 납품이 못했고 심지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때는 되게 우호적 발언했다가 어느 때는 삼성전자가 아예 공정 자체를 디자인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정말 날벼락 같은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납품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분명히 삼성전자 IR 담당자는 UBS 증권이 그런 리포트를 냈다는 걸 알았을 것이에요. 그걸 몰랐으면 IR 담당자로서의 직무를 갖다가 유기한 것이죠. 알았을 텐데 그럼 그 애널리스트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진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을 유의미한 진전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었을 때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유례 없을 정도로 계속 내려갔고 작년 7월부터 매도 폭탄을 계속 한 끝에 심지어 11월 15일 날 그 49,900원까지 찍었습니다. 10조 원에 걸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가를 이제 일부 올리긴 했지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49,900원으로 사실은 이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서 삼성전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보다 더 발언에 신중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발언이 투자자의 혼란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 듯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성 가족사도 버렸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뭔가 팔았다라는 의미로의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한 날 삼성전자의 최대주가 삼성생명인데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매도 추이가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아니고 매수로 돌아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의 그 어두운 삼성전자 악재는 해소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추이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맨 윗단이 이제 파란 그래프가 삼성전자 주가고 아래 초록색 삼성생명의 지분 추이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한 7억 원 정도 매도를 했다고 삼성생명이 공시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삼성생명도 아직은 삼성전자의 악재가 해결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반등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이제 똑같은 날 무엇이 나왔냐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의 갤럭시 S25가 이제 25년도에 나와서 신제품을 내놨죠. 전 세계에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의 양강 구도가 있는 그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 S가 있는데 여기에 갤럭시 S25의 초도 물량, 그러니까 처음에 S25를 깔 때 그 시장에서 이제 막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양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장이 그걸 산다고 생각했을 때 초도 물량에 들어가는 D램이 삼성전자 제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 논란이 커지니까 갤럭시 25가 언팩 행사를 할 때 노태문 사업부장이 직접 나와서 질문이 나왔고 질문이 나서 거기서 해명을 했는데 야 초도 물량이지 이게 삼성전자 우리 걸 다 뺀 게 아니야. 우리 거가 물량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초도 물량에 가장 신뢰 소비자들이 먼저 접하고 그에다 입소문을 하고 삼성전자 S25가 기존의 E24보다 어떻게 되고 아이폰보다 어떤 차별점이 있고 삼성전자 주로 내놨던 생성량 예하에서 온디바이스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 입소문을 퍼져야 되는 초도 물량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이 아닌 자사 D램이 아니니 마이크론 D램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역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스로가 모바일 사업부가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야 너네 왜 이거 우리 D램 사업부를 선택하지 않았냐 했더니 모바일 사업부가 우리 뭐 같이 죽으란 얘기냐. 니네 제품이 떨어져서 선택 안 한 건데 니네 제품을 선택했다가 우리도 죽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이 스마트폰의 그 데스크탑으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게 AP인데 AP가 24만 하더라도 일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갖다가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 삼성전자 자사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다 깔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설계 다시 하라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이제 한 번 더 비중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뭐 소액이지만 삼성생명에서 지분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가족도 외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D램 사업은 확실히 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돌파를 할 결국 이제 가능성은 D램 있을까요?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 최단 상단의 고부가치.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H백 그다음에 그 H백에 해당하는 HBM
그 HBM3E의 8단, 12단 정도까지는 아마 지금 들린 얘기는 8단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50%,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넘기면서 50%의 마진 챙긴다는 거예요. 독점이니까 실질적으로 90%니까 뭐 엄청난 장사 아닙니까? 제조업의 마진 50%라는 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물론 그만큼 엔비디아도 자기네 칩을 팔면서 뭐 마진이 뭐 75%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진 남기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HBM 넘기면서 그 이제 50% 마진 남기는데 엔비디아의 그 다음 버전 블랙웰에 해당하는 비백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가격이 9만 달러, 소매가 이제 9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뻔히 다 아는데 당연히 이제 더 요구를 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비백에 해당하는 이제 그 HBM 넘길 때는 지금 들린 얘기로는 70%나지 60%, 최소 60% 마진 남기고 70%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삼성전자 입장에서 엄청난 부러운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빨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줄이면서 사실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못하게 되면서 범용 반도체 시장이 아까 중국 반도체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생긴 이제 후유증을 갖다가 계속 감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신 대로 삼성전자로부터 모든 반도체 D램 기업들은 미세화 공정에서 옛날에 뭐 30나노, 20나노, 13나노, 11나노 계속 줄여갔어요. 그래서 이런 줄일 때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줄이는데 성공한 기업이 어디였냐? 30년 동안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11나노 줄어들면 7나노 줄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XYZ, ABC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칭해야 되는데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하이닉스 이미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B에서 C로 갈 때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세 공정을 할 때 7나노, 30나노로 말할 때 그 나노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그 길이를 갖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미터, 게이터, 그 컬렉터 이 세 개의 트랜지스터 단자에서 게이트에서 길이를 갖다가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삼성전자가 게이트 공정에 있어서 하이닉스 이미 그 더 B보다 더 작은 C로 갔는데 삼성전자는 B로 C로 가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과거에 미세화 공정을 할 때 미세화할 때 그 게이트 공정 같은 게이트 길이를 줄이는 데만 역점을 뒀지 게이트 길이를 줄이면서 많은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누설 전류라든지 유전율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런 후유증을 총체적 연구를 하면서 같이 새로운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 총체적 연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이상 게이트만을 줄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게이트를 가서 줄이지 못하니까 미세화 공정에까지도 하이닉스보다 뒤져가지고 B에서 C를 못 넘어가고 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폭발 이것이 이제 그 시장에서 표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을 택했을지언정 삼성은 택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하게 그 보여줘야 된다. 예,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승부수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약간 호재성 재료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어느 정도 예감은 되거든요. 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 기업들이 제가 뭐 그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미국 상무부의 결과에 따르면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원가보다 싸게 내놓는다. 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원가보다 싸게 내놓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국 당국의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선에 들린 얘기는 반도체뿐만 LCD나 뭐 IT 전반을 걸쳐가지고 막 연구원을 갖다 100명을 갖다 뽑아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 세액공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월급을 준 만큼 또 다른 정부 보조금이 주어진다. 이런 기업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해서 야 니네 중국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그러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시작을 하면서 10%를 매기는데 이제 반도체의 또 다른 맥락으로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억제를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때문에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오래 했다. 오래 한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야, 너네는 H를 안 줘가지고 중국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 했는데 또 딥시크 봐라. 결국 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하위 버전 할 수 있는 빼고 뺀 그 칩까지도 H20도 사실은 중국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논의를 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미국 당국이 중국에 대한 그 제재를 취해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악재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20을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20에 짝이 된 HBM을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만큼 또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범용 반도체가
그 중국 당국에 대한 제재를 취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에 큰 호재가 되겠다. 이런 거를 가져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쉬운 반도체 성적표, 그 꼬리표를 언제 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이번 상반기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회장도 운명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도 여러분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예,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